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태우 TV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외부의 일을 보기 전에 아침에 한 말씀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켜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결국 보니까 쿠바 대표적인 중남미 사회주의권 종주국 역할을 했던 큐바가 대한민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외교적인 쾌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박진 외교장관이 극비리에 접촉한다는 일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쿠바, 과연 그들은 어떤 속내로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을까? 과거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더라도 북한 편을 들면서 올림픽도 불참했던 그런 큐바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북한과 가장 가까운 형제국처럼 북한 외교의 중남미권 교두보 역할을 했던 큐바인데, 카스트로 정권 시절에 김일성과 혈맹을 맺고 지냈던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 자체가 이제 세상이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관계가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 큐바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노선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패선노선으로 유사 종교국가로 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이미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고립이 심화되면서 북한 편을 드는 나라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결국은 독재 정권이 인민을 희생하고 포갑 정권으로 가면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는 그런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정치학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미 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적 역할을 했죠, 과거에도. 그리고 민생과 경제 문제에 올인할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변화하고 있는 세계사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쿠바의 모습인데, 북한은 여전히 포갑 정권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차단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한 유사 종교 집단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하면서 14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14억 달러면 북한 주민 전체를 한 4, 5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통계치도 봤습니다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코앞에 한파선을 두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민도 깊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교역량은 2천만 달러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수교가 됐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교역량이 늘 거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가 러시를 이룰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 독재 정권은 특히 북방 개선을 무력화하고 북한이 설정한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서해안 도발의 분위기를 쌓아가고 있는데, 지난 14일에도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결국은 지금 총선 전에 또 어떤 군사적 모험주를 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이런 일련의 언행들이 목격이 되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똥개가 많이 짖는다고 무느냐 합니다만, 짖는 개도 가끔 물기도 합니다. 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건 아니고, 참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정말, 어제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통일부에서 나온 북한 경제사의 인권 실태인식 보고서 저도 보고, 얼마나 북한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도 느끼는 그런 자료 분석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자멸의 길로 가고 있고 폐쇄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북한이 참 아직도 핵개발에 올인하고 있고, 아직도 통제와 억압의 사슬을 끊지 않고 대한민국 내에 정신 나간 헛소리를 하는 그런 정부 사회주의 세력들, 친중 세력들과 뭘 또 하려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한미동맹의 고리를 또 연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연결하면서 이 변화된 국제 질서를 함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